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평가제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아직도 교실의 영역 구성에 대한 걱정,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제 영역 없어졌어요. 영역 구성 안 해도 돼요. 일지 쓰거나 주안, 월안 계획할 때 영역별로 놀이 계획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도 아직도 제가 월안, 주안, 일지 피드백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일지를 받아보면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놀이 계획을 많이 보게 돼요. 물론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육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구체화해서 영역을 구분해서 놀이를 계획하는 게 꼭 필요하진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이 영역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꼭 지켜야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교실 환경 세팅할 때 한 5, 6년 전만 해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래서 역할 영역, 쌓기 영역, 음률, 신체 막 이런 것들. 영화반에는 이 정도 영역 구성이 있어야 되고 유아반에는 몇 개 이상의 영역 구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우리가 환경 구성을 할 때도 역할 옆에는 쌓기가 있어야 되고 미술 영역은 미술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옷에 뭐가 묻거나 손도 씻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까이 배치해야 되고, 뭐 도서 영역이나 휴식 영역은 문에서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럽거나 아니면 쌓기 영역이나 음률 영역처럼 소리가 나거나 조금 시끄러운 영역과 좀 동떨어진 조용한 곳에 비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경력이 적을 때 교실 환경 구성, 그 영역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뭐 교수님이었는지 어떤 분이신지 기억이 안 나요. 오셔서 제 교실을 완전 막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렸을 때 경력이 적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그래 알겠다. 쌓기 옆에 역할이 있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우리 반 아이들의 동선이나 좀 특별한 그런 놀이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한 채로 그냥 뭔가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건 여기 있어야 돼. 이건 이렇게 여기 있어야 돼. 벽에 붙여놔야 되고 이 영역은 교구장을 가운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너무 딱딱딱 해버리니까 우리 반 애들은 남자 친구들이 많아서 이 영역에서 많이 노는데 교실을 갑자기 이 부분을 좁게 하고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완전 뒤집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컨설팅을 아이들이 다 하원한 다음에 없는 상태에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소리내서 말은 못하는 짬이어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놀이중심 보육 과정에서도 비슷해요. 굳이 영역을 이렇게 딱딱 정해라 라고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이 이 영역, 이 놀이에 관심이 많고 주요 놀이이고 우리 반 아이들이 대체로 다 좋아하는 놀이라면 그 영역 구성을 넓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 놀이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딱 그 칸 안에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이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 5명 이상 못 붙이게 찍찍이로 딱 해놓고 5명 아이들이 딱딱딱 이름 다 붙여져 있으면 놀고 싶어서 이 영역에 딱 왔다가 꽉 찼네 이렇게 하고 이제 못 놀거나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꼭 이름표까지는 안 붙여놔도 선생님이 정해놔요. 여기 매트에는 5명 이상 못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아이들이 놀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면 애들이 막 일러요. 선생님 여기 5명인데 뭐 찬이가 지금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여기 5명 이상 안 노는 거잖아. 나오세요. 이따가 친구 나오면 들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영역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몰려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교사가 규칙이나 가이드를 정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상 아이들의 이 놀이중심 보육과정,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교실에서 같이 노는데 누구는 빨리 와서 이 영역에서 놀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늦게 등원했다고 해서 그 영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말 아이들이 진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 놀이를 좋아하면 그 놀이를 막 더 펼쳐서 여기 옆에 역할 영역이고 옆에 미술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쭉 다 쌓기
어떤 구성물을 놓을 수 있게 자리를 넓게 펼쳐주시는 거고, 예전처럼 영역판 자체도 안 붙이셔도 돼요. 영역판을 붙이는 게 평가제에서 필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 영역, 쌓기 영역 이런 구분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구성을 하셔도 되냐면, 만약에 역할 영역에서 아이들이 꽃가게 놀이를 너무 재밌게 하고 너무 좋아하고 많이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역할 영역이 아니라 꽃가게 놀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꽃가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교실에 배치를 해주시고, 예전처럼 여기는 쌓기니까 블럭만 있고 여기는 뭐 꽃가게 놀이 할 수 있는 돈이나 뭐 앞치마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가 다 꽃가게 놀이 영역, 놀이 구성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역할 영역에 있는 것도 가지고 와서 분장도 하고 옷도 입어보면서 놀이하고, 블럭을 가지고 와서 꽃가게도 블럭으로 만들어보고, 미술 영역에 있는 종이를 가지고 와서 메뉴판도 만들어보고 가위로 잘라서 돈도 만들어서 거기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이 공간이 꽃가게 놀이 공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안이나 주안을 계획할 때도 쌓기, 꽃가게를 만들어요. 역할, 꽃가게 뭐 사장님이 되어봐요. 꽃을 사보아요. 이렇게 세세하게 영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역할, 쌓기, 미술 이렇게 돼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영역, 쌓기 영역, 미술 영역이 이렇게 통합되어서 꽃가게 놀이를 하고 있다면 역할, 뭐 쌓기, 뭐 미술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놀이 주제는 꽃가게 놀이인 거예요. 그럼 그 꽃가게 놀이라는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미술과 관련된 활동,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쌓기나 이런 구성물을 해보는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사장도 되어보고 꽃도 사보고 손님이 되어보는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 주제는 영역별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를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놀 수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주제로 놀이를 계획하면 아이들이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놀까? 이런 부분이 놀이로 이루어질까? 이런 교사의 고민은 꼭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봄꽃 가게 만들기, 봄꽃 놀이하기, 봄꽃을 그려보아요, 이렇게 세분화된 놀이 계획은 안 하셔도 괜찮다. 모든 놀이 영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평가제에서도 예전처럼 흥미 영역, 역할 영역, 쌓기 영역, 신체 음률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월안이나 주안 계획할 때도 영역별로 놀이를 계획하고 놀이가 몇 개 계획되어 있는지 이런 개수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이고 이 놀이를 하기 위한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놀이 재료, 뭐 놀잇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